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프린트문을 할 거고, 요거는 너희가 이제 새로 학점대로 바뀌면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이 바뀌어요. 그래서 물리원이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알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었지? 5등급제는 현재 등급에서 1, 2등급을 합쳐서 1등급이 되는 거니까 1등급을 못 맞으면 이제 심각해 진행이 돼. 자, 요거는 추가된 내용인데 사실은 2008 교육과정에서 있었어. 물리원에. 그랬다가 2015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2022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물리원으로. 이러면 물리학으로 바뀌었죠. 자, 뭐 잘 들어온 것 같아. 너희가 힘의 평형만 배웠기 때문에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안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물질의 평형. 근데 물질의 평형을 따질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배웠어요. 평형이라는 건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거예요. 평형이면.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알짜임이 얼마면 돼? 알짜임이 0이면 돼. 알짜임이 0이면 돼. 첫 번째 조건.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 두 번째 뭐냐? 이게 알짜임이 0이라도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10N, 이렇게 10N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작용선 사이 일치하지 않죠 지금? 요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체는? 회전하겠죠. 회전. 그럼 이거는 평형 상태라고 하기 힘들어. 그래서 배우겠지만 타우의 합이 0이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타우의 합이 0이어야 된다. 돌림힘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돌림힘이 0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 돌림힘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배웠냐면 니네 그 수평잡기의 원리를 배웁니다. 자, 한번 해볼까? 수평잡기의 원리. 자, 양팔적으로 있고 여기에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자, 줄을 4개를 매달았어요. 줄을 무게가 같은 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2D인 곳에 몇 개를 매달면 수평이 됩니까? 기억이 안 나나? 2개 매달면 수평이 되죠. 2개 매달면. 기억이 안 나나? 그러면 니네 시소는 타봤을 거 아니야. 무거운 사람이 뒤에 타야 돼? 앞에 타야 돼? 아니, 시소에 좌석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친구가 무거워. 그러면 나는 어디 타고 친구는 어디 타야 돼? 무거운 친구는? 무거운 친구 앞에 타야 돼? 뒤에 타야 돼? 2개의 좌석 중에? 아, 기억이 안 나? 무거운 친구는 앞에 타고 가벼운 친구는 뒤에 타야지. 그래야 균형이 어느 정도 맞죠. 이거예요. 무거운 놈은 회전축에서 가까운 곳에, 가벼운 놈은 회전축에서 먼 곳에. 그래서 이렇게도 배웠어. 아, 여기가 하나의 n이면 4n인 거고 여기는 하나의 n이면 2n인 거죠. 그래서 무게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곱은 무게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곱과 같다. 이게 이제 수평잡기의 원리였어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그런데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이 원리가 되게 많이 적용돼요. 어느 경우냐? 우리 저기 눈 손잡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걸 누르면 열리죠. 문이. 자, 그럼 봐봐. 요거만 여기서 볼 때 모습을 배울게요.
회전축이 여기예요. 여기가 회전축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눈손잡이 누를 때 여기 누르는 게 편해요? 이 끝에 누르는 게 편해요? 아, 편하다는 건 좀 그런가? 살짝 눌러도 잘 돌아가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까? 이쪽 부분입니까? 회전축에 가까운데요? 뭔데요? 모르겠으면 이따 가서 눌러봐. 회전축 가까운데 뭔데? 이게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적은 힘으로.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돌림힘. 이 돌림힘은 그래서 지뢰팔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뢰팔. 지뢰팔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돌림힘의 크기를 이게 이제 이 지뢰팔과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면 수직 성분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작용했다 힘을. 그러면 요 방향인과 요 방향인으로 나눠지니까 요것만 해야 됩니다. 그 수직인 성분, 수직인 힘의 크기,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뢰팔의 길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지뢰팔의 길이의 곱이에요. 그러면 이건 뉴턴이고 이건 미터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 뉴턴 미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1의 단위. 줄. 아니야. 이건 줄 아니야. 이거는 줄 하면 안 돼요. 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줄 아니에요. 이거는 돌림힘의 단위입니다. 줄로 바꾸면 안 돼요. 1이나 에너지의 단위가 아닙니다. 자, 그럼 돌림힘의 정의는 뭐냐? 우리 힘의 정의는 뭐였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죠? 돌림힘의 정의는 회전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회전 상태. 그럼 돌림힘의 합이 0이면 어떻게 돼?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입니다. 문손잡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손잡이를 한번 해보죠. 자, 회전축. 그럼 내가 지뢰팔의 길이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10N의 힘을 가했다. 그럼 내가 2R만큼 떨어진 곳에는 얼마를 가해야 돌림힘이 0이 됩니까? 거리가 2배 됐으니까 힘의 크기는 절반만 돼도 이렇게 해도 돌림힘은 합이 0이 됩니다. 10R, 10R 맞죠? 그러면 얘는 회전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거예요? 누가? 힘으로 따졌을 때 지뢰팔이 긴 쪽을 누르는 게 유리한 거죠. 지뢰팔이 긴 쪽. 혹시 드라이버로 나사 돌려봤나? 나사? 자, 이렇게 생겼죠?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죠. 요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요놈의 단면은 있잖아. 요래. 요놈의 단면은요, 이래요. 그럼 잘 봐. 얘는 지뢰팔의 길이가 요거밖에 안 돼. 반경. 근데 얘는 지뢰팔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럼 내가 나사를 돌릴 때 이 손잡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나사를 돌릴 때 힘이 덜 들어가. 힘이 덜 들어가. 이 경우는 내가 여기 잡고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가 R이면요, 이때 돌림힘의 크기는요 같은 방향이죠. 요것도 시계 반대 방향, 요것도 시계 반대 방향이죠. 돌림힘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러면 이걸 플러스로 하면, 자, 여기 F 작용을 한다 하면, 자, EFR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FER 해도 되죠? ER은 뭐예요? 바로 요 직경이 되죠? FD가 되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거 말고도 있어. 수도꼭지도 돌림힘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 요즘 누르나?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끝부분을 누르는 게 쉽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원화성 지금 그 거중기에 보면요,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또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게 있어요.
축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축바퀴. 자, 이게 돌림힘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응용 잠깐 해볼까요? 돌림힘 응용 잠깐 해볼게요. 자, 너희는 몇 페이지를 보냐면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알짜 돌림힘 해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이 양팔절을 이용해서 주고 있는데, 자,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자, 이렇게 5이 떨어진 곳에 A가 걸려있어요. A가 걸려있고요. 이거 회전식이고, 그 다음에 2이 떨어진 곳에 여기에 B가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B부터 다시 2B 떨어진 곳에 C가 걸려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수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A는 무게가 이 지뢰팔의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얼마가? 만약에 MA라고 하면 MAG만큼 작용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MBG 작용하고요. 얘는 MCG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일단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지뢰 요 막대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 막대에 이쪽 방향으로 이 기둥이 받쳐주고 있는 힘 F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막대의 질량도 있겠죠. 이 막대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해보면요. 여기에 전체 무게가 여기 걸리겠죠. 여기. 전체 무게가 여기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도와 두께가 같은 물체인 경우, 자, 밀도와 두께가 같은 물체인 경우 질량 중심점은 정중앙이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질량 중심점? 자, 어려운 얘기는 집어치우고, 자, 밀도와 두께가 같은 물체 어디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밀도와 두께가 같은 물체,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어. 균형을 이루죠. 자, 손으로 떠받쳐서 수평이 유지되는 곳. 거기가 질량 중심점. 질량 중심점. 자, 질량 중심점은 그럼 다 얘는 어디가 되겠어요? 길이가 같은 절반 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 중심점의 정의는 이거예요, 원래. 전체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받쳐서 수평이 유지되는 점, 거기가 질량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물체 전체의 질량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고 무게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무게는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질량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에 무게도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때요? 아래쪽이 두껍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점이 정중앙은 아니에요. 맞죠? 약간 아래쪽에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질량 중심점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밀도와 모양이 균일한 물체인 경우입니다. 그건 정중앙을 찾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게가 모여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평형이 된다는 것은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알짜임이하고 영이야. 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MAG 그 다음에 이거 스몰 M 했죠 내가? 스몰 MG 그 다음에 MBG MCG 그 다음에 라지 MG 이게 뭐와 같은데요? 위로 작용하는 F와 같은데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 조건은요. 타우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돌림힘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뭘 구하고 싶은지에 따라 회전축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찍으면 안 돼요. 왜? 회전축을 여기다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나 여기다 찍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곳에 찍어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 문제 풀 때 이것도 요령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점에는 회전축을 찍어서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점에 미지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회전축이면 얘 돌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것도 안 생겨요. 맞죠?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얘는 다 알려주고 얘를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어디다 찍어야 돼? 내가 구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 그럼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어야 돼. 얘는 안 구해도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찍으면 훨씬 계산이 간단하겠죠. 여기다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다. 자, 여기다 찍을게요. 자, 회전 중심을 여기다 할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해봅시다. 자, 첫째, 지금 여기 돌림힘을 일으키는 거, 회전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시계 방향부터 찾아볼까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뭐예요? 여기가 찍었으니까 시계 방향은 요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지. 요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지.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요거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같다라고 놓으면 됩니다. 근데 지뢰파의 길이를 유념해야 돼요. 어디다 찍었는지. 자, 여기서부터 찍었어요. 지뢰파의 길이 2D네. 그러면 FED. 자, 그 다음 요건 또 시계 방향입니다. 지뢰파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니까 2D네. 얼마예요? 플러스 MCG 2D. 자, 이게 뭐랑 같으면 됩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의 합과 같으는데요. 자, 반시계 방향. 요거죠? 자, 여기네. 그러면 2D네? 그럼 라지 MG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는 7D 떨어져 있어요. 7D. 요거죠? MAG 7D.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찾으면 됩니다. 미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물체의 평형 상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1페이지 펴보세요. 이건 되겠죠. 자, 무게중심 찾는 법. 지구에서는 무게중심을 질량중심으로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잠깐 볼게요. 얘 질량중심이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라고 합시다. 질량중심이 무게중심도 여기일까요? 이 경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지표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죠. 얘는 어때요? 각 질량들이 지표면에서 다 다른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표면 근처에서는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지만 너무 높으면 어때요? 만연력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질량 중심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특수한 경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엄청 높은 경우, 우리나라의 롯데 지금 거 있죠? 강남에 그런 것처럼 아주 높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평형을 만족하는 상태는 회전 운동도 가속 운동도 하지 않으니까 운동 상태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물체를 딱 봤을 때 이 물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는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자, 너희 이제 이걸 봐봐. 삼각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얘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와 똑같은 삼각형인데 얘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 어떤 경우가 안정되게 보입니까? 안정된다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조건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변화가 잘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변화가 잘 생길까요? 둘 중에? 뭐가 불안해 보여요? 이게 불안해 보이죠? 이거 변화가 잘 일어나요. 이렇게 서 있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변화가 잘 일어나는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한 1도만 힘을 주고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1도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도만 기울이면 얘는요 1도를 기울였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1도만 여기 힘을 준 거야. 내가 힘을 이렇게 줘서 기울였어. 됐나? 얘 기울여 볼게요. 얘는 기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상하죠?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조금 기울였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울였다가 손을 놓으면 여기에 손을 이렇게 댔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으면 여기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쓰러지죠.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원력이 작용해서 원래에 돌아오는 경우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얘를 이렇게 기울였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돌아오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으면 쓰러지죠. 자,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하고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돌림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질량 중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입니까? 질량 중심점이? 하얀색 이 삼각형 질량 중심점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뭐 질량 중심점 구하는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수학에서 알고요. 여기쯤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의 질량 중심점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이동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방향에 힘이 작용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뢰팔의 길이 찾아볼게. 봐봐. 지뢰팔의 길이 회전축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맞죠? 수직으로 올려. 수직으로 올려. 그 다음에 요게 지뢰팔의 길이가 된다. 요게 지뢰팔의 길이가 돼요.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오늘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맞죠? 돌림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얘는요, 자, 원래 무게중심이 한 이 정도였을 겁니다. 높죠, 얘보다 훨씬. 그리고 기울어진 채 무게중심이 한 이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지뢰팔의 길이 볼게요. 여기가 회전축이죠, 여기가? 그러면 수직인 길이, 요게 됩니다. 지뢰팔의 길이. 그리고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니까 수직이 맞네, 그치? 돌림힘이 이렇게 작용해요. 얘는 어느 쪽으로 돌아야죠? 시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받침면이었어요. 맞죠? 처음에? 근데 내가 기울였을 때 돌림힘이요. 이 받침면 위에 있죠. 맞죠? 돌림힘의 작용점이 위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받침면이 요거였어요. 요거. 근데 돌림힘이 받침면 위에서 벗어나버리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책상에 모서리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책을 놓을 겁니다. 어떻게 놓을 거냐? 요거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때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죠? 얘를 얼마까지 바깥으로 옮겨야 떨어질까요? 원래 상태로 있지 못할까요? 만약에 밀도와 모양이 균일하다면 절반 지점. 즉, 책을 내가 이렇게 걸쳐 놓을 때 이 책의 무게중심이 이 모서리의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까지는. 근데 얘를 조금 더 빼면 무게중심이 받침면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회전 상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삼각형은 그럼 거꾸로 세워놓으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복원력이 작용하기가 힘들구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기둥. 이런 원기둥이 있고요. 이런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둘은 누가 더 안정할까요? 모양은 똑같아요. 단지 받침면이 달라요. 그렇죠? 또 똑같이 기울여 볼게요. 얘 무게중심은 정중앙이겠죠? 얘 무게중심은 정중앙일 겁니다. 자, 똑같이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네. 어때요? 복원되나? 안 됩니다. 자, 똑같이 기울여 볼게요. 얘도. 무게중심이 여기로 가죠? 내가 너무 많이 기울였나? 비슷하게 기울였는데. 너무 많이 기울였나? 비슷하게 기울였는데 이쪽을 너무 많이 기울였어요. 다시. 좀 극단적인 경우로 할게요. 많이 차이나. 그러면 같이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복원이 돼요. 얘는 복원이 안 되죠. 받침면의 넓이가 넓다면 모양이 같을 때 복원력이 더 잘 작용해요. 그래서 더 안정적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받침면의 넓이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 얘는 무게중심이 어딘가요? 여기죠.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예요? 이쯤 되겠네. 그렇죠? 그럼 똑같이 기울였을 때 어떻게 될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죠. 얘 똑같이 기울였을 때 어떻게 될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죠. 무게중심이 벗어났죠. 회전축이. 얘 무게중심이 안 벗어났어요. 즉 만약 받침면의 넓이가 같다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 수도예요. 그래서 너희 어릴 때 갖고 놀던 것 중에 생각나요? 오뚜기. 오뚜기 어때요? 항상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어요. 항상. 이 돌림인의 평형을 얘기하다 보면 되게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 생일날 일어난 일이라서 난 기억에 더 잘 남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원래 수업이 많은데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했어. 생일이라서. 근데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세월호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신문 기사나 여론에서 세월호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저 많은 애들이 100명이 넘는 애들이 익사를 했죠. 그때 아이들이 그것도 수학여행 가다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배를 잘못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를 너무 많이 태운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짐을 안 묶은 게 문제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짐을 안 묶은 게 문제가 됐냐? 한번 봅시다. 자, 배가 보통 그리는 거 이렇게 생겼죠? 내가 이걸 앞에서 보면 배 방향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요. 너희가 알다시피 배는요 무게 중심과 부력, 무게와 부력의 평형이죠. 그리고 돌림힘이 작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돌림힘이 작용하면. 자, 근데 돌림힘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잖아. 그러니까 흔들거릴 수밖에 없죠.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는요, 아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훨씬 안정화됐죠. 그러면 짐은 어디다 실어야 되겠어요? 배는? 짐은 아래쪽에 실어야 돼요. 그래서 평형수라는 것도 그래서 필요해요. 아래쪽에 무게를 많이 두려고 물을 아래쪽에다가 받아놓는 거죠. 그럼 짐을 어떻게 실어야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실어야죠.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꽉꽉 묶어놔야죠. 이렇게 아래쪽에 실어가지고. 그러면 짐을 이렇게 잘 실으면 얘가 무게중심, 전체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력이 하나 작용합니다. 부력은 뭐죠? 부력은 배가 물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근데 물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 배웠지? 잠긴 부분의 물의 무게만큼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부력 중심은요, 잠긴 부피 있죠. 잠긴 부피. 요만큼 잠겼어요. 잠긴 부피에 부피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 이쪽이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배가 만약에 짐을 꽉 묶었다면요, 얘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도, 자, 기울여 볼까요 한번? 어느 정도 기울여져도 한 요 정도 기울여볼까? 이 정도 이 정도 기울여져도요, 짐이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요, 무게중심은 여전히 배 아래쪽에 존재하게 돼요. 근데 부력중심 보세요. 이제는 배가 이렇게 잠겨 있거든. 그럼 부력중심이 중앙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좀 치우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해요. 됐나? 이러면 배가 원래대로 복원이 돼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봐봐. 짐을 똑바로 안 묶어놓으니까 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려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버려요? 좀 더 기울어지면 이쪽 편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회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복원이 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이 장면을. 이거 하루 종일 중계했어요. 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집혀 버렸어요. 어떻게? 배가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모든 물체의 안정성은 회전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할 때 안정한 겁니다. 회전력이 복원력. 그래서 육상 빌딩 같은 경우 보세요. 아래쪽이 더 넓죠? 왜?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쪽에 두려고. 또 닫힌 면을 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입니다. 자, 물체의 안정성은 복원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복원력. 자, 그러면 12쪽 잠깐 보십시오. 12쪽. 자, 이런 경우에 너희들이 좀
분석할 때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총 길이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총 길이는 얼마 나올까? 10m네, 10m. 총 길이는 10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m인 지점에 받침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2m인 지점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m인 지점에 물체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여기 그냥 라지 mg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이 중간 여기가 4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로 이 막대의 무게를 잊으면 안 돼요. 막대의 무게. 근데 막대는 굵기와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5 그러면 1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3을 가야 돼요. 3 여기에 막대의 무게가 걸리는 겁니다. 자, 또 빼먹으면 안 될 게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 받쳐주는 힘 FA가 있다는 거고 받쳐주는 힘 FB가 있다는 거 힘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알자의 합은 여기 해야 돼요. 그럼 위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 자, 라지 mg, 스몰 mg. 그 다음에 없죠? 자, 두 번째 타우의 합이 제로여야 합니다. 그럼 어디다 찍으세요? 여기다? 자, 요것도 질량 중심점을 찾아서 여기다 찍고 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찍으세요? 그건 너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막대의 질량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막대의 질량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 어디다 찍는 게 좋아? 여기다 찍는 게 좋죠. 됐나?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해서 돌림힘의 합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입니다. FA. 자, 그 다음에 요거 얼마예요? 4네요. 4. 곱하기 4. 자, 요거 볼까요? 요거. 이건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시계 반. 이게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3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mg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 요건 시계 반대 방향이죠? FB? FB는 시계 반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FB 곱하기 얼마예요? 요 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이네요. 3 이렇게 해서 합은 0. 자, 문제에 따라서 어디다 회전 중심을 줘야 될지 너희들이 잘 찾아야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풀면서 또 물어보세요.